요즘 자꾸 입이 마릅니다. 밤에 소변도 잦아지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예전보다 빨리 찹니다. 그런데 이 나이면 원래 그렇지 하고 넘기고 있지 않으셨나요?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뻣뻣합니다. 1시간쯤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그냥 넘깁니다. 눈이 자주 침침한 것도 밥맛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변화들이 하나둘 쌓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읽는 눈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몸의 신호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자주 그런 것, 이것이 몸이 보내는 진짜 언어입니다. 우리 몸은 꽤 참을성이 있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잠을 좀 못 자도 밥을 거르더라도 바로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아직 괜찮구나. 아직은 버틸 수 있구나. 그런데 이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몸은 말을 못하는 대신 작은 변화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소화가 예전보다 느려진 것, 잠은 자는데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것, 걸을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그러다 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렇다면 그것은 나이가 든 것이 아니라 몸이 어딘가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어디 안 아픈 데가 있어. 이 말이 사실은 가장 위험합니다. 모든 변화를 나이 탓으로 묶어버리면 정말 봐야 할 신호까지 함께 묻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저녁 식사 후에 소파에 앉아 있는데 괜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체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피곤한 것 같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괜찮아? 하고 물으면 응, 좀 피곤해서 그래 하고 대답합니다. 실은 마음 한켠에서 혹시 하는 생각이 스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 한두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이유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무서움입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쩌지, 병원에 갔다가 나쁜 소식을 들으면 어쩌지, 그 두려움이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모르는 게 차라리 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건 나약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찍 가면 일찍 해결됩니다. 병원에서 별거 아니에요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뭔가 발견되더라도 일찍 발견한 것과 늦게 발견한 것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변화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그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변화와 서서히 바뀐 변화. 갑자기 생긴 것은 대부분 놀라서라도 병원에 갑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갑자기 통증이 심하면 누구나 겁이 나니까요. 그런데 서서히 바뀐 것은 다릅니다. 너무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본인도 모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년 전에는 동네 마트까지 걸어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슬슬 중간에 쉬고 싶어집니다. 숨이 차는 건 아닌데 다리가 무겁습니다. 이게 일주일 사이에 생긴 거라면 바로 알아챕니다. 하지만 반년에 걸쳐 천천히 바뀐 거라면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이런 서서히 바뀐 것들이 사실은 몸이 가장 오래, 가장 여러 번 보낸 신호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 쉽게 지치는 일이 부쩍 잦아지지 않았는지, 예전에는 괜찮았던 음식이
요즘은 속이 더부룩하게 느껴지지 않는지, 밤에 잠드는 시간이 점점 들쭉날쭉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오전 내내 개운하지 않은 날이 늘고 있지는 않은지, 전에 비해 감정 기복이 커졌다고 느끼시진 않는지, 이 중에서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그건 몸이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건넨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감정 기복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괜히 짜증이 나거나 별것 아닌 일에 서운함이 오래가거나 의욕이 뚝 떨어지는 날이 잦다면 그것을 성격 탓이라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로와 감정은 생각보다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함께 가라앉고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회복이 느려집니다. 예민해진 건 내가 나약해진 게 아니라 몸이 충분히 쉬지 못해서 감정의 완충 장치가 얇아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의 순서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리해도 하루 푹 자면 괜찮았습니다. 좀 아파도 며칠 버티면 낫곤 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 회복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같은 피로라도 풀리는데 이틀이 걸리고 같은 감기라도 열흘을 끕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시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참고 버티는 것보다 먼저 알아채고 쉬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아프기 전에 쉬고 무너지기 전에 점검하고 심해지기 전에 병원에 가는 것.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쉬는 게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할 일이 있는데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배우자에게 미안한데 이런 마음이 아픈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웁니다. 지금 힘든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읽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가 요즘 얼굴이 안 좋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자녀가 병원 한번 가보세요라고 하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하고 손을 젓습니다. 상대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받아들이기보다 방어부터 하게 됩니다. 이것도 무서움에서 오는 반응입니다. 남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 아직 괜찮다고 믿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가까운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2번 이상 했다면 그건 한 번쯤 귀 기울여 볼 만한 신호입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지만 내 표정은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건강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바로 괜찮다고 막지 말고 한 박자 쉬어보는 겁니다. 고마워. 나도 좀 신경은 쓰고 있어. 이 한마디가 상대의 걱정도 줄여주고 나 자신에게도 점검의 기회를 줍니다. 이 작은 멈춤이 관계의 온도도 함께 지켜줍니다. 다시 몸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예전만큼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하다면 또는 같은 일을 했는데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졌다면 몸이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평소보다 많이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리듬의 변화입니다. 수면 패턴이 바뀌거나 식욕이 달라지거나 소화 리듬이 흐트러지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사소해 보이지만 2-3가지가 동시에 변하고 있다면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감각의 변화입니다. 눈이 자주 뻑뻑하거나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입이 자꾸 마르거나
이런 감각적 변화는 본인이 가장 먼저 느끼지만 가장 쉽게 무시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원래 건조한 체질이야 하고 넘기니까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최근 몇 달 사이에 뚜렷하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메모해 두시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이야기입니다. 건강검진을 매년 받고 계신 분도 있고 몇 년째 미루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받으시는 분들도 결과지를 꼼꼼히 보시는 경우는 의외로 적습니다. 정상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안심하고 넘기는데 사실 숫자의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수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상 범위 아니라도 경계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검진을 미루고 계신 분이라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검진은 아픈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안 아플 때 가는 겁니다. 아프고 나서 가면 그건 검진이 아니라 진료입니다. 그 차이가 이후의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몸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변화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이 탓이라는 한마디로 덮어버리면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놓치게 됩니다. 갑자기 생긴 변화보다 서서히 달라진 변화가 더 오래된 신호입니다. 그리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 이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리면 삶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리고 알아차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예전과 달라진 몸의 변화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피곤함이 늘었다. 소화가 느려졌다. 잠이 얕아졌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것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딱 한 줄만 적어두세요. 다음에 병원에 가실 때 그 메모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의사에게 좀 안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정보가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것만 먼저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나이 탓이겠지로 대답하는 대신 한번 적어두자로 대답해보는 겁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나를 오래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건강관리입니다. 혹시 최근에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자꾸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하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놓이실 수 있거든요.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몸이 보내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편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